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 또 가수원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오늘은 사과콜라 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요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열매 과합이나 열매 꼭지에 약흔이 많이 남는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흔의 그 발생 원인은 우리가 수확 건접기에 수화제, 즉 가루로 된 농약, 특히 안트라콜 수화제 또는 석회 보로드액 또는 그 분말로 된 탄산칼슘 제제, 이런 일소 예방 때문에 간혹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종류를 살포하시게 되면은 과피 또는 꼭지 부분에 상당히 약흔이 많이 남고 겨울 내내 닦아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주로 보시다시피 꼭지 부분에 이렇게 약흔이 남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재로 된 거는 수확 건접기 살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묻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요거 제거할 수 있는 그나마 있는 방법이 약을 살포하실 때 마코피카 전착제는 약을 많이 확산시키고 또한 이 한 군데 응어리 못 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마코피카 제제 또는 감식초 또는 대유익기아 그런 제품들을 수확 대략 보름 전에 단독으로 살포하시면은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꼭지 부분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굳어버립니다.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하얗게 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꼭지에 있는 여기 묻은 거는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제품들, 감식초나 대유익기아 이런 것들 가지고 수확 보름 전에 단독 살포하시면은 상당량을 제거할 수 있는데, 꼭지에 있는 거는 원천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어린 묘목에 4년 이하의 묘목에 바스타를 많이 권장드리죠. 바스타는 이 뿌리까지 토양 속으로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에 상당히 안전하고, 특히 이 M9 작은 대목이나 M26 작은 대목은 이 뿌리가 지표로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삼이나 그런 글리포세이트 성분 건삼이나 하이로드 이런 것들은 어린 묘목에는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바스타나 그다음에 같은 계열인 삭수리, 바로바로 자쿠사 이런 바스타 계열을 가지고 치면은 뿌리에는 큰 영향이 없고, 또한 이 몸에 수피에 약이 좀 튀어가도 나무 생육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건삼이나 터치다운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뿌리까지 이행이 되기 때문에 나무 수세가 떨어지거나 또는 아주 어린 나무는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질문에는 테라도 골드 또는 건삼이, 터치다운, 풀샷 이런 것들을 바스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살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년 이하의 나무, 특히 5년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바스타를 권장드리고, 다른 제품은 이 나무 묘목에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테라도 골드 같은 경우는 살포에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제초 효과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휘발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특히 치면은 또 바람이 없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우리가 새벽 일찍 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상부까지 다 이행을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다 보니까 공중에 다 날아다니죠. 그래서 저 멀리 한 50m, 30m까지도 그 제초 성분이 날아가서 잎에 또는 열매에 묻으면은 까맣게 점을 형성시켜서 낙엽을 유발하거나 과피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가수원 이 근처 뚝에도 살포하실 때도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초 효과는 좋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색날개 매미충이 산란하는 가지, 보통 우리가 홍로 품종에 특히 많습니다. 홍로 품종에 중가지, 단가지, 장가지, 짧은 가지, 열매 가지에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면충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면충이 아니고 갈색날개 매미충이 이렇게 산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솔 중에서도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산 가차에 있는 둘레에 있는 그런 나무 쪽에 산란을 많이 하지요. 또한 품종 중에서는 조기 수확을 끝내는 그런 품종, 특히 홍로 품종에 이렇게 날개 매미충이 이렇게 산란하고 봄 이불을 덮으셔 놨습니다. 지금 겨울 전쟁 때 잘라서 이렇게 당겨다 버리시면은 뿌리로부터 양수분이 계속 전달이 안 되죠. 잘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스로 다 죽습니다. 죽고, 그런 가지가 너무 많다면은 다 제거해버리면 꽃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포해도 효과가 없으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마치고 내년 3월 10일, 15일 돼가지고 그때 기계유제 플러스 스미촌 유제를 같이 가용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방제를 하시면은 상 죽을 수가 있다. 여기도 청태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청태가 꼬여 있다는 말은 상당히 수관이 다소 복잡하거나 또한 토양 속에 인산질이 많거나 또는 복잡해서 약지에 도달이 어렵거나 그늘이 많이 졌거나 또 가수원이 습하거나 특히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럴 때를 보면은 상당히 청태가 많이 꼬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뭐 빙수선 하지 마시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3월 상순 중순경에 여러분들이 빙수산을 단독으로 물 500리터 기준 5리터 정도를 넣어가지고 단독 살포하시면 8, 90%는 다 깨끗하게 우리가 제거 가능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력이 강하다, 나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단부를 보시면 상당히 과범하고 도양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시비, 무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산물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료 욕심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대신에 미량원소를 반드시 토양 좀 시비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미량원소를 뿌려가지고 당해 연도에 대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년, 3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가수원의 색깔이 맑게 나고 또한 당도도 계속 올라간다. 맑은 색깔 유지합니다. 그래서 한 해 만에 과수나무는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뭐 고추나 배추나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과수는 영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반응하지 않고 서서히 우리가 계량을 통해서 반응한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세에 강한 나무는 여러분들이 전쟁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도장지가 많고 굵은 가지가 많다 보니까 자꾸 드러냅니다. 하다 보니까 뿌리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만큼 또다시 이 반발해서 영양 성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주지 소금 전쟁을 하시고 상단부만 좀 환하게 따시고 전쟁을 가볍게 하시고 또한 여름에 하계 전쟁을 잘 하셔야 됩니다. 5월달, 6월달에 수세가 상당히 안정된 집에 그런 집에는 이 과를 굵히고 열매의 세포 분열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우리 보통 6월때 도장지 땁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봄에 보시면은 이런 게 신초가 막 나오죠. 등에서 이런 결과지군에서도 어깨 가지가 발생됩니다. 특히 이렇게 구부러진 데 저쪽에 나오죠. 그래서 그 순을 미리미리 다 따버려야 됩니다. 꼭 우리가 6월달에 제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제거함으로 해서 뿌리에 남아있는 이 저장됐던 저장 양분들이 6월 10일까지 이동돼서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새순이 전개되고 가지가 비대되고 또 열매 결실된 열매 거기에는 또 세포 분열 촉진시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을 이 뿌리 저장된 뿌리가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조기 제거함으로 해서 뿌리 저장 양분을 내가 남긴 쪽으로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뿌리의 저장 양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시나노 골드에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스포 타입계 우리가 홍로, 양광, 시나노 골드 이런 계통은 측지 발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세순을 측지를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상순에 아상 처리 또는 벤질 아데닌 즉 BA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측지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또한 뿌리의 힘 만큼 측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품종들은 처음에 측지 발생을 위해서 많은 유효 측지 발생을 위해서 나무 수세가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뿌리의 힘이 좋아야 측지 발생이 잘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그런 묘목을 키우는 방법은 제가 5월달에 다시 또 나무의 새순을 보고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누차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강의 가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M9 대목, M26 대목, 그 다음에 M9, M26에 실생면을 붙인 접목 대목이죠. 이중 접목 대목이죠. 그러한 이 대목들을 어느 위치에 해발 또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디 위치에 심는 게 좋으냐라고 이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M9 작은 대목은 외화 대목이죠. 뿌리가 얕습니다. 그 대목 길이는 과거에는 20cm도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분포가 지표로부터 20cm 범위에 노출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바스타를 체이되지 근삼 계통 치면은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또 뿌리가 흡수했을 때 나무가 고사될 위험이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9 작은 대목은 단점이 이 동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세가 또 약화되고 또 동해 피해 받게 되고 이러면은 나무 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냉해 피해나 동해 피해 받았는 그런 가수원에 가보면은 이 나무좀 피해가 우리가 4월 달에 나무가 가해를 하죠. 오리둥근 나무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100주 이상이 나옵니다. 피해가 엄청나죠. 말이 100주지 100주는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찰 트랩 설치하고 그게 발견되면은 또 관련 살충제, 희소식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잡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운 지역 그런 데는 M9 작은 대목을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추운 지역은 M9 작은 대목을 근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는다. 왜? 손실분이 너무 많습니다. 동해 피해, 세력 약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무존 피해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그 M9 작은 대목의 단점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 M26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이후로 강원도나 경기도 또는 충북 윗지방 그 다음에 이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해발이 400, 500 이상 되는 고지대 쪽에는 M9 작은 대목보다는 M26 작은이 오히려 더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M9 작은 대목은 이 결실 연령이 앞당겨지죠. 빠릅니다. 이 이중 전목 대목보다가 수확식이 앞당겨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관리 차원 또는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내 지역이 추운 지역이다. 또한 그 토양의 종류로 봤을 때 모래 성분이 많거나 자갈 성분이 많거나 할 때는 작은 대목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수세가 많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의 근권 형성이 불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을에 좋은 열매, 굵은 열매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데는 상당히 단점이 있기 때문에 토성, 자갈이 많거나 마사토, 모래 성분이 많거나 또는 추운 지역에는 M9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는 M26 작은 대목 또는 M26 작은 대목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토양에서는 그런 추운 지방에서는 M9 이중 전목묘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다만 이중 전목묘는 실생 뿌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넓게 자랍니다.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제식 간격은 최소한 4 곱하기 2.5 M9의 작은 대목은 상당히 우리가 나무 수관을 억제시킬 수가 있죠. 뭐 적심이라든가 유의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뭐 3.0에 1.0, 3.5에 1.5 또는 3 곱하기 2 정도로 심으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중 전목면은 좀 넓게 심어야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용이한데 M9 이중 전목면인데 M9 작은 대목처럼 그렇게 밀수고 심어놓으면 관리하는데 정말 애를 먹습니다. 관리도 잘 안 되고 또한 이 수관이 복잡해져서 복잡하다 보니까 자꾸 이 주지의 끝을 카팅 하다 보니까 자른 만큼 나무 가지는 다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3개 더 나오죠. 그래서 안쪽에 가지도 굵어지고 여기도 새순이 2개, 3개 뻗기 때문에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대목의 특성과 맞게끔 여러분들이 제식 간격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전정을 병행해서 또는 적심을 병행하셔가지고 이 사과나무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지금 옮겨 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사과콜라 밴드에도 그런 질의사항이 몇 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옮겨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뿌리 잘 펴시고 뿌리와 흙물과 그 흙이 뿌리 사이마다 잘 흡수가 돼 가지고 토양과 뿌리 사이에 간극 즉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물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뿌리 한번 옮겼다는 말은 뿌리가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옮기시고 난 다음에 굵은 가지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굵은 가지는 다 솎아내는 게 좋습니다. 7, 8년생도 마찬가지고 유목도 옮겨 심고 난 다음에는 굵은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가지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무 생육에 내년도 생육에도 좋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아오리 나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소가 많죠. 전부 도장지입니다. 이런 나무 같은 아오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푸른 사과죠. 사실은 아오리도 9월 상순에 따면은 제 깔이 나면서 제 당도가 상당히 좋고 식미가 좋은 품종이 아오리입니다. 즉 쓰가오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푸른 사과로 햇사과로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배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경우는 아오리 같은 경우 젊은 가지를 확보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열매를 착화시켜야 알이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장지도 사용 가능하다면은 유인해가지고 꽃을 만들면은 상당히 알이 굵게 나온다. 이 아오리만큼은 적과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햇가지에 착화시키시고
제가 이 치오다 속효성 비료를 성육 기간 중에 수확 전까지 2회, 요소를 또 한 2회, 그래서 치오다 한 2회 정도, 요소 한 2회 정도를 이 뿌리 근처다가 시비를 하시면은 과 굴른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이거는 뭐 붉은색으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른 과일로 우리가 소비를 시키다 보니까 아오리만큼은 그렇게 속효성 비료를 제가 한 3, 4회 정도 수확 전까지 시비하도록 제가 유독 이 아오리 품종만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금년도가 아니죠. 내년도는 추석 대목이 빠릅니다. 그래서 누가 알을 더 굵게 만들면서 색깔을 잘 내느냐, 이것이 아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로는 제가 그름 이런 것도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름을 시비하시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내년도 착색에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흡수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우리가 무시비로 가야 된다. 다만 그럼 어떻게 알을 굵히느냐, 전정과 조기적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를 굵혀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전정 가위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영상에서는 제가 가위질을 지금 현재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까 자꾸 전정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따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정 가위는 갖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또 제가 밴드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요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밴드에다가 가수원 사진과 나무 사진을 같이 변경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현장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